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사실상의 국가 추락하고 구도를 있습니다. 인정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8년 2개월 만입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상자산이 전저점을 붕괴했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폭락을 불러올 그런 움직임인지 한번 보고요. 이대로 개미들이 다 쪽박을 찰까요? 그리고 베트남에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하락하고 있죠. 지금 증시도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저점을 붕괴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대장주죠. 대장주인데 전저점을 붕괴했습니다. 붕괴해서 하락 중이고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 체크해야 되고요. 리플은 아직 전저점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비트코인보다는 투심이 괜찮다는 거겠죠. 도지도 전저점을 아직 깨지는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현재는 사람들이 이 두 개는 아직 끝나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라색은 제가 그어놓은 추세입니다. 추세대로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아직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은 하락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지금 투심이 몰리지 않을 뿐입니다. 남들 다 죽는 소리 낼 때가 들어갈 때입니다. 지금 죽는 소리 엄청 나겠죠. 신문에 기사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신문에 도배하고 있을 때 이건 너무 많이 몰렸다. 이거는 이제 하락이 크게 나오면 사람들 좀 곡소리 좀 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신문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즉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럴 때가 돈 있는 애들이 서서히 담을 때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바로 반등하냐?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바로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반등 못하면 어쩔 겁니까? 바닥을 잡지 못하는 이상 지금 막 하면 안 된다. 신규 진입을 노리는 분들은 좀 더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일봉이 20선 밑에 있습니다. 20선 밑에 있을 때 웬만큼 추세에 자신 있지 않은 이상 들어가는 건 좀 무리입니다. 꽤 고생을 해요. 이거 20선 밑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음봉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손절을 잘해야 됩니다. 손절을 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하락을 그대로 맞아야 됩니다. 아니면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하든가, 손절을 잘하든가 분할 매수를 잘하든가.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는 분들은 절대 제대로 사지 못합니다. 손절도 제대로 못하고요. 살 때 그냥 한 방에 다 사버립니다. 분할 매수 안 하고. 아니면 그냥 바닥을 잡던가. 바닥을 이렇게 잡던가. 리플이랑 도지. 근데 도지는 약간 지금 깨고 있네요. 깨고 있는데 완전 바닥은 못 잡았죠 이때. 리플은 완전 바닥을 그냥 이렇게 잡았죠. 이렇게 잡던가 아니면 분할 매수를 하던가. 베트남 증시가 2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지금 보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베트남의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매우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베트남은 조정 보일 시전 대응할 겁니다. 지금 이틀 연속으로 긴 음봉이 떨어졌죠. 그 거래량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은 이 발바닥 각질을 그냥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매수를 타진하도 안 했어요. 이게 제일 아쉬워요. 제가 선거 놓고 이때 보고 있었잖아요. 여기를 돌파했다 지지하면 사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세 군데에서 고민하다 넘어갔어요. 넘어간 다음에 20선 딛고 올라갔는데요. 전 여기서 대응을 한다는 게 뭐냐면, 조정을 보이면 여기서 21선 맞고 상승할 수 있습니다. 상승할 수 있는데 상승세가 세지 않고 아니면 쌍봉을 찍고 떨어진다?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헤드앤숄더죠. 그래서 전 장기 이동 평균선 21선을 깬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진 않을 거고요. 21선 깨고 내려왔을 때 21선이 저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21선이 다시 저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 그러다가 61선, 121선 이렇게 점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올 때마다 사는 건 자산행위고요. 그 이동평균선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판단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종목은 가지고 놀 수 있지만 그래도 국가에 대한 지수는 가지고 놀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전력의 상승폭이 반납됐죠. 여기서 횡보하면서 단기 세력을 좀 걷어내야 됩니다. 원전이 어떠니 하면서 막 돈이 몰렸어요. 그나마 한전은 좀 두꺼운 종목이라서 개미들이 매수 이러면서 오진 않았지만, 다른 한전기술, 한전 KPS, 그 다음에 우진 프라임 이런 것들은 너무 개미가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상승은 잘 하고 있죠.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 지금 원전 하면서 매수하기엔 너무 높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달리던 말이 더 달리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더 떨어졌을 때 만에 하나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럼 물리면 진짜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어제 언급한 작전주 플레이위드가 급락하더라고요. 오늘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혹시가 아니고 역시였습니다. 그 하락 잉태형으로 끝나버렸죠. 여기서 갭 하락 나오면 진짜 거래량 터질 겁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다. 그 이전 양봉의 저점을 지지할 겁니다. 제가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왜냐면 저는 그런 구간에서 단기 트레이딩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지선이 너무 뻔하게 보이는 곳에서는 웬만큼 매수세가 몰리기 때문에 1, 2% 정도는 반등합니다. 뭐 여러분 1, 2% 먹으려고 이 양반 이게 아닙니다. 예, 단기 트레이딩은 1, 2% 먹는 싸움이에요. 단기 트레이딩 해놓고 막 5%, 10% 상한가 가자 이러고 있으면 진짜 손해봅니다. 나중 되면 손해가 쌓여요. 1, 2% 먹고 빠질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럼 너무 단기 트레이딩이 몰리니까 좀 별로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몰리고 변동성이 커진 종목은 1, 2% 먹고 빠지는 게 능사다. 그래서 투자금을 키워서 1, 2% 먹고 빠지고 손절은 철저히 해서 절대 물리면 안 된다. 이런 종목은 물리면 탈출하기가 어렵다. 남들 탈출할 때 같이 탈출해야 됩니다. 그럼 눈치게임 1, 2, 3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급등락이 발생하지 않고 계단식 하락이 발생하면 진짜 골 때리는 겁니다. 손절도 못해요. 손절도 못합니다. 진짜 손절하려고 하면 막 상승하거든요. 손절 안 하길 잘했어. 이러다가 다시 상승하는 거 반납하고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계단식 하락을 하는 거예요. 뜬금 헬릭스 미스가 상한가 같습니다. 뭐 상한가가 깨지긴 했지만 지금 뭐 역사적인 거래량이 나왔죠. 예. 제가 여기 지지선에서 그냥 매수하고 상승할 때 누구인가 하다가 지금 그냥 박살이 나버렸죠. 2단계 하락 지켜봤습니다. 손절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거 똑같은 차트 하나 알려드리면 네이처셀입니다. 어떻게 판박이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상승했다가 21선에서 와리가리 할 때 이때 샀죠. 사고 좀 더 떨어져서 이런 진짜 바보 멍충이 이런 소리 듣다가 지금 이제 상한가를 갔죠. 뭐 임상 3상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네이처지에 실렸다고 하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이처지에 실렸으면 네이처셀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만약 전저점까지 하락을 한다. 이렇게 상승해 놓고 하락을 한다. 이렇게 전저점까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추가 매수해 볼 예정입니다. 여기서 근데 오랫동안 행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전저점을 깰 때 그때쯤에 좀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완전 이전 저점을 이탈하면 17,000원 이탈하면 스탑로스 걸 겁니다. 이러면 세력들이 일부러 깰려나? 찌라시 뿌리면서 작전 친 종목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뭐 네이처지 이런 건 찌라시는 아니겠죠. 시장은 지속 상승 가능하다는 스탠스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자, 어제 들어갔던 드림 시큐리티가 좀 상승이 크게 나왔죠. 크게 나왔는데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 2% 먹고 빠지는 게 맞지만 전 이거는 1, 2% 먹으려고 들어간 거 아닙니다. 왜냐? 이거는 한동안 박스권을 이루던 그 영역을 돌파하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큰 기대를 걸고 보는 겁니다. 왜냐? 여기서 돌파가 끝나면 꽤 큰 상승이 나옵니다. 꽤 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반대급부도 있겠죠. 돌파를 했는데 돌파를 못하고 떨어지면 실망한 매물이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뭐 세력들이 안 받아주면 끝장나버린 겁니다. 세력이 받아준다는 건 결국 돌파가 성공한다는 거겠죠. 이게 돌파를 한 다음에 쭉쭉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돌파를 한 다음에 반드시 윗꼬리가 달립니다. 돌파 이후에 그 빠지는 세력들이 많아져요. 물린 애들도 탈출하고 막 그럽니다. 돌파한 다음에 그냥 상한가 가면 뭐가 남겠습니까? 거기 작전 치는 애들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엔 기업은 좋은 기업이겠죠. 당연히 꿈을 가지고 있는 보안이라고 하잖아요. 꿈보안인데 주식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이 가지고 놀 수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 외에 지금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지수가 1000을 돌파해서 한 번만 더 상승하면 굉장히 나이스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오늘 코스닥은 지지부진했지만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 위주로 올라갔거든요.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가 제 보험이었는데 역시 보험 많이 들면 저한테 손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다행히도 일단은 돌파가 성공하면 당연히 인버스는 청산해야겠죠. 청산해야 됩니다. 유틸렉스도 오늘 바이오주 흐름에 편승을 해서 상승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손해권에 들어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진짜. 살려주세요 이더리움 클래식. 얘는 좀 의외입니다 사실. 가상화폐 시장, 가상자산 시장이 지금 좀 별로긴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진입할 만한 시장은 아닌 게 보여집니다. SY 같은 경우에도 좀 봐야 되는데 SY는 전 좀 장기적으로 보려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은 뭐 외국인이 좀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 팔고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이게 맞는 매동이면 환율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환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투자자 예탁금이나 잔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오늘은 뭐 단기 트레이딩 할 만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죠. 예, 또 장초에 이런 움직임 대체 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인이 그래요. 계속 외국인이 장초에 그냥 계속 팔다가 조금씩 삽니다. 자기가 판 것보단 더 사고 끝나요. 약간 이런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융투자가 계속 양시장을 사고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가 이 한국 시장이 좋다고 사고 있을까요? 아니면 뭐 상품을 팔면서 해지하고 있는 걸까요?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얘들은 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가요. 콜을 매도하면 예, 얘들이 콜을 매도했다는 건 누군가가 콜을 매수했다는 거겠죠. 외국인이 콜을 매수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뭐 결과적인 매동은 콜 매도가 더 우세였을 수도 있지만 외국인은 콜을 매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투자는 외국인이 콜을 매수하면 자기들은 콜을 매도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 옵션이라는 건 티켓이잖아요. 티켓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 상대편이 상승에 베팅하는 콜 옵션을 매수했으면 누군가는 콜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막 자판기에서 계속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이 사고 파는 거예요. 콜을 매도한 사람은 쿠폰을 팔았기 때문에 요놈이 상승에 베팅하나 보다. 외국인이 콜 매수를 했으면 지들 돈이 많으니까 시장에 상승을 불어넣겠네. 약간 이렇게 헤지를 들어가는 거예요. 금융투자가 콜을 매도하면서 현물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TF를 매도하는 건 금융투자가 당연히 ETF 매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데일리 매매 동향에는 ETF는 잡히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코스닥이 강보합을 보였는데 그러면 이거 뭐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면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데도 강보합을 이루었죠. 보통 이러면 상승 하락 종목 수가 또이또이 하던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강보합을 보였는데 하락 종목이 완전 우세했다라는 건 대형주들은 튼튼했다라는 겁니다. 양시장이 좀 비슷했죠. 대형주만 버티는 시장이었다. 지금 미증시는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고 어디 보자. 지금 나스닥은 약간 반등하고 있지만 의미는 없습니다. 한국 MSCI 펀드 지수가 좀 떨어지고 있죠. 이건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환율이 1120원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유가는 계속 올라가네요. 구리도 지금 반등을 해줬고요. 금은 좀 한동안 지켜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하루도 좀 고생 많으셨어요. 예, 이번 한 주는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뭐 베트남 같은 나라도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니 많이. 근데 늘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확산은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이미 해결책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하락했을 때 돈 풀기로 회복을 하는 걸 봤고 사람들이 백신이 개발돼서 지금 코로나 확진율이 떨어지고 마스크를 끼지 않고 돌아다니는 걸 계속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베트남에 확산된다? 그게 뭐 어쩌라는 거 약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